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요일인 만큼 반등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427포인트, 마이너스 2.24% 하락하면서 이제 대선 랠리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헬스케어와 바이오 섹터는 전부 쳐다보지 말자고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역시 바이오 섹터는 더 하락이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은 IT 섹터가 주도했으며 제약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하락하는 날에는 지수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지수들을 분석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행히도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빅테크 관련 주식들의 시가총액 1, 2, 3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 자체도 하락을 보였고 대선 이후에 랠리를 거의 모두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주가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들,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들을 살펴보면 S&P 500에 포함된 주식 중 68%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상승장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들은 10월 초 약 80%에 달했던 비율이 현재는 55%로 감소했는데요. 이는 이번 상승장이 모든 섹터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술주와 특정 주식들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섹터가 더 고르게 상승해야 합니다. 특정 섹터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동일 비중 S&P 500 ETF인 RSP를 살펴보면 S&P 500 지수 자체보다는 하락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식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오늘은 엔비디아의 큰 폭 하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선 이후 엄청난 갭 상승을 보이며 18,000에서 19,000까지 도달했던 나스닥 지수가 최근 하락하며 아일랜드 리버설 패턴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패턴은 7월과 매우 비슷한데 과연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우 지수는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고르게 포함된 다우 지수가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하락이 모든 섹터에 퍼진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는 놈만 간다는 말처럼 리더 섹터를 골라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소형주는 오늘 모든 돌파를 되돌리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이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버티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주는 길게 보아야 하며 2025년이나 2026년에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켜보다가 다시 돌파가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형주가 급락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소형주가 좋아 보인다고 무작정 들어간 투자자라면 지금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형주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주는 본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투자자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현재 나스닥만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으며 이는 공격적인 상승장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상승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승장입니다. 이 흐름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측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대응하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는 어제 제가 매도를 많이 했다고 공유드렸는데요. 현재는 소형주를 트레이딩하기에 힘든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 단가가 낮거나 믿음이 있는 주식은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레버리지 ETF들의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면서 진입했던 ETF 삼형제를 매도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만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등 가능성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UPRO와 USD는 손실을 보았지만 11월 5일에 진입했던 TQQQ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USD는 현재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상태로 보이며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본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심리는 이제 중립 심리인데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공포, 탐욕 지수에 기반한 공포 트레이딩 시그널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51로 아직 공포 트레이딩을 시작할 시점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자금을 확보해 놓고 얼마나 분할 매수할지 심리적인 거래 기준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금광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 저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이익을 실현한 뒤 매도할 계획입니다. 역시 요즘은 ETF들 덕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도 돈을 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광 ETF인 GDX를 살펴보면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붕괴 직전이라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장기채는 오늘도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이제 상승이 멈췄으면 좋겠지만 계속되는 상승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소 짜증스럽긴 하지만 다른 주식이 하락할 때 장기채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채 숏 포지션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의 돌파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주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이 급락하며 빅테크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몰리는 듯합니다. 시장의 자금은 한쪽에서 빠지면 다른 한쪽으로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며 매수 기회가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은 어제 급락을 끝내고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현재 모든 비트코인과 친구들이 돌파를 유지하며 이 사이클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비트코인과 친구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지금을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으로 보고 매수 기회가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하락한 만큼 빅테크 주식 8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한 장세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이 3% 이상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최근 횡보하던 모습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다른 테슬라나 넷플릭스와 달리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메타의 펀더멘털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항상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진입보다는 관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9월에 돌파했던 지점을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시장 심리가 메타로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장기 계좌에서는 여전히 보유 중이지만 단기 계좌의 스윙 포지션은 모두 정리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신호가 또다시 페이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개월간 200일 이동평균선을 5번이나 붕괴하며 횡보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와 같은 필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AI 산업에서는 오픈 AI 의존도가 높고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구글과의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는 건전하지만 주가 상승은 미래 전망에 의존하므로 AI와 관련한 새로운 성과가 없다면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구글은 이번에 정고점을 돌파한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시장 급락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어 나쁜 모습은 아니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독과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내년에 이 악재가 해소되면 더 나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5일 연속 하락할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 하락을 멈추고 돌파 지지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보며 테슬라가 여전히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이 없어져도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로보택시와 로봇 관련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개월간 힘을 잃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지지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아마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급락을 보였으나
이후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6월 전고점의 지지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엔비디아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전까지 상방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보유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최근 진입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하며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보유 관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지만 그동안 상승세가 강했던 만큼 조정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현재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횡보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 특수성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는 지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저는 당분간 보유 관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자금의 흐름과 시장을 이끄는 리더 섹터들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섹터와 산업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틸리티 섹터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유틸리티 기업들이 상승하며 유틸리티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이번 주에도 플러스로 마감하며 0.9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술주 내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 빅테크 8개 기업 중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 기술주 전반이 하락한다기보다는 빅테크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헬스케어 섹터를 당분간 피해야 한다고 공유했는데 오늘도 급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여전히 차트상 돌파를 유지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와 전통 에너지 섹터도 돌파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돌파를 되돌리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소비재와 반도체를 시장의 리더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오늘 급락했지만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돌파를 유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관련주, 금융주, 그리고 AI 관련 에너지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섹터에 속한 주식들은 당분간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에서는 시장 하락 속에서도 상승하는 리더 주식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12개의 주식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차트를 함께 보면 대선 이후 돌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돌파를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 관련주, 소프트웨어 주식, 금융주, 그리고 AI 관련 에너지 주식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 4가지 산업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더 주식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RSI 지표는 과매도 상태를 보이는 대신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란티어 역시 리더 주식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팔란티어는 가끔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시점이 매수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매수 상태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매수 상태라고 해서 매수를 피하기보다는 진정한 리더 주식을 찾아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버리지 ETF들을 모두 매도했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상승 신호로 매수한 주식들이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매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익을 낸 것은 11월 5일 대선 전 시그널로 매수한 TQQQ뿐이었고 나머지 종목은 손절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손절매가 매우 빨랐던 덕분에 수익이 손실을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지 모르는 공포 매매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했으며 아직 시그널이 보이진 않지만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파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 중 하락 신호를 보인 주식들을 수익 실현 목적으로 매도했으며 일부 종목은 손절매를 진행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급락이든 급등이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유지하며 저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목표로 했던 DJR로 100주를 모두 채웠고 SCHD는 25주를 추가 매수해 총 325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암시하면서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SCHD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을 고려해 SCHD의 매수 속도를 다소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11월 15일 기준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단기적인 심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세 상승장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며 리더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리더 주식들은 여전히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하락 시 분할 매수하거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많이 듣지만 미국 경제는 안정적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공화당의 입법부, 행정부, 심지어 사법부까지 우세를 점한 상황에서 앞으로 2년간 미국 경제는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레이딩이 어려운 분들은 하락을 기회로 삼아 천천히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저처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잠시 쉬었다가 트레이딩 시그널이 다시 나오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